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불어드는 바람이 서풍보다는 더 따뜻한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면서 겉옷이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내일은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북부 동해안에는 20mm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6도에서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바람의 양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비가 내리더라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준하경 경주시장이 서울 강남 등지에 상가와 아파트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자료에 따르면 이강덕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한 채와 강남구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등 총 40억여 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하경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과 대구시 포항시 등지의 상가 등 총 30여여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김병수 울릉군수는 76억여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해 경북자치단체장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대부분의 재산이 1년 사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사항에 따르면 대구 경북 25명 의원의 평균 재산은 21억 6천여만 원으로 1년 사이 약 2억 3천만 원 늘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8억 7천만 원 늘어난 44억여 원 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곽상도 의원으로 5억 원 늘어난 43억여 원입니다. 25명 가운데 유일하게 줄어든 홍석준 의원은 2억 6천만 원 감소한 32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는 1천여만 원 늘어난 15억여 원이며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은 1억 4천여만 원 늘어난 7억 4천여만 원이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공직자는 402명으로 69%인 276명은 증가, 31%인 126명은 감소했습니다.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과 주가 상승이 가장 큰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실감 미디어를 활용한 사업 모델 창출을 위해 2012년 국책과제로 설립한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가 최근 논란입니다. 경주시 의원이 센터가 만든 디지털 영상물 품질을 문제 삼으며 예산만 축낼 바에는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센터 측은 미디어 환경을 몰라서 생긴 오해이고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영상물 제작 수주도 많이 따내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경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영태 의원은 경주시가 발주한 3D 영상물 화랑, 월광의 꿈의 품질이 형편없다며 이는 10억 원의 예산 중 순수 영상물 제작에 6억 3천만 원만 쓰였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콘티 제작비 등에 쓰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D 영상 제작 및 다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비용 6억 3천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1천여만 원은 스마트 미디어 센터가 쓸데없는 지출을 했다고 봅니다. 이어 경주시로부터 매년 5, 6억 원을 지원받으면서도 국책 사업 수주도 못하는 등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다며 계속 출연할지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공기관 대행 사업을 하는 스마트 미디어 센터를 존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한 의원의 기자회견 주장에 미디어 센터 측은 공기관 대행 사업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토목이나 건축공사는 시가 직접 발주할 수 있지만은
이 상무통 영상은 스마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서 운영하기 더 효율적이고 센터에 확인해 보니 최근 3년간 수주액은 국비 48억, 도비 12억, 시비 27억, 민간 7억 등 95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디지털 영상 저작권과 블록체인 관련 기술 등 특허도 7건이나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그 저작물 관리와 저작권 분쟁에 관한 기술에 관한 특허를 2건 취득했고 또 5건은 국내 특허 출하하고 해외 특허 비슷해 7건 출하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기술력 확보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황용사 역사문화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상영하기 위해 제작 의뢰한 15분짜리 삼국통일 관련 3D 영상은 현재 마무리 작업 단계로 퀄리티는 관람객이 판단할 몫입니다.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24억 원으로 건립된 미디어 센터. 이번 영상 품질 논란을 계기로 관행인 공기관 대행 사업 집행 실태를 보완하고 센터 기능의 대중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북 영천에서 수억 원 땅 투기를 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팀은 한국농어촌공사 차장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9일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로 근무하던 2017년 영천 임고면 하천 부근 땅 5,600여 제곱미터를 5억 2천여만 원에 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영천시 위탁을 받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하천 정비 사업을 벌였는데 A씨의 땅을 중심으로 진입로 설치 등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A씨가 산 땅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인 2017년보다 1.5배 올랐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기본 계획 수립과 공사 감리 등을 맡아왔다며 다음 주쯤 A씨를 소환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LNG 복합화력 발전소가 들어서려 하자 달성군 주민들이 그동안 매우 거세게 반발해왔는데요. 대구시가 결국 LNG 발전소 건립 사업을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어제 LNG 복합 발전소 건립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주체인 한국남동발전에 LNG 발전소 건립 반대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11월 발전소 유치에 동의한 지 2년여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탄소 중립 이 건강도시와도 LNG 부분들은 잘 맞지 않는 측면도 그동안 건립 예정지인 달성군 주민들의 반대가 매우 거셌습니다. 그제 대구시 의회마저 발전소 건립 철회를 요구하자 대구시는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국책 사업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뒷짐지면서 주민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불거질 게 뻔했지만 건강과 환경 분야 전문가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대환영이죠. 지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대구시 진작고 빨리 안 하고 늦게 해서 한 부분이 좀 유감인데요. 한국남동발전은 대구시 입장을 존중한다며 다른 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정부의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석탄 발전소 대체용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안정적 에너지 정책을 위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합작 투자 사실이 밝혀진 이후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를 규탄하는 집회가 어제 서울 포스코 센터 앞에서 열렸습니다.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소속인 흘라민툰과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금속노조, 국제민주연대가 참석한 이번 집회에서는 현재 미얀마의 열악한 실상과 군부 주도 기업의 반인권적 실태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국제 엠네스티 등은 포스코가 대표적인 미얀마 군기업인 미얀마 경제지주사와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2천여억 원이 미얀마 군정부에 흘러들어갔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습니다. 경주에서 50대 택배 노동자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CJ 대한통운 경주터미널 소속 택배기사 59살 이모 씨가 지난 24일 밤 10시 10분쯤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뇌출혈과 뇌부종이 심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대책위는 이 씨가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는 등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시가 글을 모르는 농촌 어르신에게 찾아가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 배달 교실을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1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을 코로나 여파로 휴관된 마을회관 대신 교실로 사용하라고 선뜻 내놨기 때문입니다. 김서연 기자가 전합니다. 무자에 받침 기억이 들어가면 목이 되고 묵 예. 그죠? 예. 그다음에 한글 배달교실 3학년 84살 박인출 씨는 오늘을 벌써 1년째 기다렸습니다. 찾아가는 한글 배달교실을 통해 한글을 깨치는 맛을 한참 알아가던 찰나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수업이 중단됐고 이제서야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 이래들 앉아 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지루했는지 몰라요. 그렇던 게 만날 깨내고 시간도 가놓고 그 책을 듣다 보면 사는 끝에. 교실은 여전히 휴관 중인 마을회관 대신 어르신 자택으로 자리를 옮겼고 학생은 방역 지침에 맞춰 3명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17명이 수업을 듣던 마을 경로당은 방역을 위해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본인 집에서 3명씩 모여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355 모여 앉은 어르신 학생들. 간만에 재개된 수업이 그저 반갑습니다. 시골에서 사는데 뭐 부모 엄마 혼자 계시니까 그 뭐 같이 일을 도우니라고 참 아무것도 글을 못 배웠어요. 뭐 그래도 저 이름을 쓰고 은행에 가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좋지 뭐요. 문해교사들이 집집마다 방문하고 전화로 숙제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마다하게 된 건 글을 배우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맞이해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게 보람되었어요. 작년에 그 전면 취소가 되면서 또 언제 다시 시작하냐는 그런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해진 수업 시간을 나눠서 하는 만큼 그 수업의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안동시는 올해부터 15개 교실 중 8개 교실에서 초등학교 학력 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입학생 142명이 전체 3년, 총 720시간을 이수하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한글을 향한 어르신들의 열망이 교실의 문을 다시 열어젖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울진군 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속된 이세진 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위원장에는 장시원 의원이 선임됐고 다음 달 초까지 이 의장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의회는 이세진 의장 구속과 관련해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실망시켜 진심으로 사과하며 봉사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개발 제한구역이자 뚜렷한 수원지가 없는 내남면 외곽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0억 원을 들여 안심리와 상신리 일원에 상수관로 3km, 가압펌프장 1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2024년까지 75억 원을 투입해 박달리와 비지리 등지에도 상수도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700여 가구, 1,300여 명이 지방 상수도를 공급받게 됩니다. 경북관광공사가 안동과 보문 간포 관광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의 임대료와 공동관리비를 오는 6월까지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액은 115개 업체에 2억여 원입니다. 관광공사는 또 안동 휴그린 골프장의 명칭을 안동호의 이미지를 살려 안동 레이크 골프클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안동 관광단지 조성 이후 처음으로 안동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뒤 관광단지 내 유휴부지 2만여 제곱미터에 해바라기와 메밀 등 관상용 화초류 식재 행사도 가졌습니다. 경주시는 화재 피난 약자 이용 건물의 성능 보관 지원 사업을 내년 말까지 추진합니다.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인 의료시설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피난 약자 이용 시설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거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시원, 산후조리원,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오늘은 불어드는 바람이 서풍보다는 더 따뜻한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면서 겉옷이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내일은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북부 동해안에는 20mm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6도에서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바람의 양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비가 내리더라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